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1월입니다. 2024년 11월 모집인 등록 자격 시험 대비 실전 문제 풀이 과정 그 첫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죠. 다음 중 제104조 생명보험 자산의 운용 원칙이 규정되어 있는 법률은 무엇인가? 자, 이 104조가 그러니까 어떤 법률이냐 이제 이걸 물어보는 거네요. 생명보험 자산의 운용 원칙. 이 법을 물어보는 것은 저도 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보험업법이죠. 보험업법의 제104조 생명보험 자산의 운용 원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험업법입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이 알맞게 연결된 것은? 자, 괄호 안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죠. 보험료는 괄호 이율로 미리 할인되었기 때문에, 자, 이 문제도, 저도 뭐 처음은 아니지만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문제입니다. 자, 적용 이율이죠. 적용 이율로 미리 할인되었기 때문에 생명보험 자산은 기본적으로 이 적용 이율 이상으로 운영이 되어서 수익률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높은 부분에 투자 운용이 되어야 된다. 정답은 1번입니다. 수익성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수익성 때문에 뭐 부동산에 많이 투자해야 된다. 이런 오답 지문들이 그동안 꽤 많이 출제가 되었죠. 이번에는 적용 이율, 이걸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생명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우리나라의 생명보험 회사는 1976년부터 조정경험 생명표를 사용하다가 1986년부터 경험 생명표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조정 경험 생명표, 요거는 만들어낸 것 같네요. 조정 국민 생명표를 사용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경험 생명표를 사용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입니다. 2번, 1997년 4월부터 예정 사업 비율이 자유화됨에 따라 회사별로 경험 사망률의 적용이 자유화되었다. 자, 경험 사망률의 적용이 자유화된 것은 맞는데, 자, 사망률이니까 예정 사업 비율이 아니라 예정 위험률이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죠. 예정 위험률이 자유화됨에 따라 경험 사망률의 적용이 자유화되었다. 이렇게 돼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정답은 3번이네요. 사망 상황을 측정하는 방법이나 연도에 따라서 생명표를 분류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벌써 1, 2, 3번 풀었는데 잘 못 보던 문제들이 조금 있습니다. 자, 11월 시험에서 그동안 잘 나오지 않았던 문제, 그동안 잘 언급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중심으로 1, 2, 3번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4번. 다음 중 보험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 청약의 승낙 및 거절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및 거절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일단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1번, 무진단 계약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을 해야 된다. 자,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을 해야 되는 것은 맞죠. 근데 언제부터입니까?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부터가 아니라 청약일로부터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죠. 2번, 진단계약은 진단일로부터, 요거 맞죠? 진단일로부터 15일이 아니라 30일이죠.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을 해야 맞는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약관에서 정한 기간 내에 청약의 승낙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자, 30일 내에 청약일로부터 30일 내에 통지 않았죠.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절로 봅니까? 승낙으로 봅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죠. 자, 승낙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죠.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험금 청구와 지급에 관한 설명에서 맞는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국내 병원이나 의원,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 해외 병원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발급한 것이어야 된다. 이 뜻은 해외 병원에서는 발급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뜻이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2번, 보험회사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약관에서는 회사의 조사권을 정하고 있죠. 그래서 계약자가 협조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지문이 올해 계속 출제가 되는 지문이죠.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사망보험금은 보험 수익자가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청구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직접 청구를 해야 된다. 얘가 아니죠. 대리인이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생명보험 약관상 계약 전 알릴 의무, 고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한번 찾아보죠. 1번, 회사가 계약 당시에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해지 못하죠.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2번,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는 해지했으니까 해약 환급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 맞죠. 1번, 2번 다 틀렸습니다. 자동 정답은 3번이네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는 보험료, 보험 가입 금액 등이 조정될 수가 있습니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약관의 해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한번 찾아보죠. 1번, 회사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해야 됩니다. 맞죠? 2번,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도 반드시 회사에 알려야 되는데 얘를 확대하여 해석을 해야 한다. 더 불리해지는 거죠. 공정하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확대해서는 안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한다. 뭐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참여자는 모두 몇 명인가? 자, 언더라이팅은 아주 종합적인 업무죠. 그래서 언더라이터, 보험 설계사, 상품 개발자, 계리사, 지급 담당자, 조사 담당자, 최고 경영진 모두가 다 참여를 하는 참여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이 문제도 작년에 나왔던 문제인데 올해 들어서는 저는 처음 보네요.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 설계사의 비윤리적 판매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비윤리적이 아닌 거, 정상적인 거, 정당한 거, 예, 이걸 찾는 문제네요. 1번, 위탁계약한 보험회사의 보험 상품을 중개 또는 대리했어요. 법적으로 위탁계약 맺고 보험회사의 상품 중개 대리하고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았어요. 이거 아주 정당적인 비윤리적인 판매 행위가 아니죠. 그죠? 일단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2번은 어떤 비윤리적인 행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고객의 제1회 보험료를 보험설계사가 대신 대납을 했다. 얘는 비윤리적인 행위에 해당하죠. 3번, 고객을 소개받았을 때 소개받는 건 좋은데 소개비 또는 그에 상하는 물품 등으로 보상을 했어요. 얘는 비윤리적인 판매 행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생손보협회의 보험사기 방지 활동으로 바르지 못한 거. 자, 1번 보겠습니다. 경찰청, 금융감독원, 생손보협회, 보험회사로 구성된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있다. 얘는 맞는 내용이네요. 2번, 보험사기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대국민 홍보활동. 얘도 아주 중요한 생손보협회의 보험사기 방지 활동에 해당이 됩니다. 3번, 보험범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된 보험사기에 대해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자, 이렇게 보면 이 센텐스 자체는 3번 질문은 틀린 게 없어요. 근데 자, 어디가 함정이냐? 보험범죄 신고센터는 생손보협회에서 운영을 하는 곳이 아니죠. 보험범죄 신고센터는 금융감독원과 보험회사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지 생손보협회의 보험사기 방지 활동과는 거리가 멉니다. 정답은 3번이죠. 다음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등록이 가능한 설계사 조건으로 맞는 것은, 자, 이 문제도 저도 아주 처음 봤습니다. 자, 시험 합격 협회 등록 그 기간이 있었죠. 기한이. 그래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1년 이내 등록을 해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시험 합격하고 등록 교육 이수도 1년 이내에 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년이 경과했냐 안 했냐 이걸 물어보는 거네요. 시험 합격과
등록교육 이수 그리고 협회 등록까지 그 기간이 얼마나 설정이 되어 있느냐. 자, 시험에 교육을 이수했네요. 그죠? 교육을 2022년 1월 4일 날 교육을 이수하고요. 시험을 1년 딱 되기 전에 시험을 합격했네요. 얘는 오케이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둘의 조건이 다 완료가 되고 난 다음에 1년 이내에 협회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또 1월 2일 날 했네요. 그죠? 예, 일단 가가 맞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나는 뭐가 틀렸을까요? 자, 뭐가 제일 빨랐습니까? 오케이. 자, 등록 교육을 1월 4일 날 했는데, 그죠? 시험 합격도 1년 이내에 했어요. 그죠? 여기는 맞네요. 그죠? 요거는 오케이. 자, 그러면 등록 교육 이수와 시험 합격을 모두 1년 이내에 완료를 했는데, 시험 합격 이후에 등록까지가 1년이 오버가 했네. 그죠? 2023년 12월 30날까지는 협회 등록을 했었어야 되는데 등록을 못 했네요. 그죠? 그래서 나는 설계사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이제 다 한번 볼까요? 자, 등록 교육을 1월 4일 날 했어요. 근데 1년하고도 훨씬 지나서 시험을 합격을 했네요. 뭐 시험 얘는 뭐 의미가 없네요. 그러면 다시 이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등록교육 이수를 다시 받아야 되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등록은 바로 뭐 했으니까 얘는 상관이 없는데, 예, 등록교육 이수 후 1년 이내 시험 합격을 못했기 때문에 다는 예, 등록 가능한 설계사 조건에 해당이 되질 않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자, 교차 모집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보험 설계사 일사 전속주의에서 파생이 된 게 아니죠. 예, 일사 전속주의의 예외 제도다. 이렇게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2번, 3번은 어떤 내용일까요? 교차 모집 설계사는 해당 업종의 보험협회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맞죠? 업종별로 등록해야 되죠. 3번, 보험 설계사가 전속 보험회사 외 2종 다른 종류, 생명보험은 손해보험, 손해보험은 생명보험. 이게 2종이죠. 서로 다른 종류의 보험회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맞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험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피해를 준 경우가 아닌 건 이거 찾는 거네요. 1번, 대출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강요했다. 이건 피해를 주는 경우죠. 2번, 보험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을 위해 금융상품의 이자율을 우대하는 행위. 자, 요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예, 보험계약 체결을 했다고 해서 금융상품 이자율을 우대했다. 얘도 예, 소비자에게, 그러니까 금융상품 이자율을 우대해 줄 테니까 보험계약 체결을 강요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3번, 연계, 제휴 서비스 등을 축소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는 행위. 얘는 피해를 주는 경우가 아니죠. 얘는 고객에게 유리한 내용, 고객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거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네요. 틀린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지율은 13회차 90%, 25회차 80% 이상. 얘는 맞는 내용이고요. 동일 회사에 3년 이상. 맞죠? 보험 설계사의 최소 수입 보장, 수입 보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없는 내용이죠. 틀린 내용은 3번이죠. 예, 3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험회사가 광고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광고할 수 있는 경우로 맞는 것은, 자, 이 문제도 처음 보는 문제입니다. 어렵네요. 광고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회사 내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받고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자, 이걸 물어보는 거네요. 그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잘라보시면 됩니다. 동영상이 있고요. 간행물이 있고 동영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어떤 종류의 광고냐? 업무 광고, 상품 광고. 그죠? 자, 동영상과 관련된 경우는 다 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간행물의 경우에 업무 광고인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준법감시인의 심의만 받으면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간행물 업무 광고 2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보죠. 다음 중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맞는 것은 보기에 어떤 내용입니까? 땡땡이란 생명보험협회 공시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생명보험협회 공시실 홈페이지네요. 각 보험회사의 보험 상품별 판매 채널, 보험료 및 공시이율 등을 비교 공시하는 것. 생명보험협회 비교 공시 정답이 나와 있네요. 예, 생명보험 상품 비교 공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험 민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금융감독원은 2002년부터 금융민원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자, 이 지문 굉장히 자주 나오는 지문이에요. 자, 감독원에서 금융민원 현황 발표합니다. 언제부터? 2002년부터. 얘는 숙지를 해 주셔야 되는 내용이죠. 2번 매년 금융민원 중 보험업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죠. 그 다음이 비은행, 그 다음에 은행, 그 다음이 금융투자 순서입니다. 이 순서도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 2번은 다 맞는 내용이네요. 정답은 일단 3번이 되겠는데 뭐가 틀렸을까요?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와의 민원 분쟁 발생 시에 자, 생명보험협회에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협회와 민원 접수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 오답 지문이 자주 보입니다. 3번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고요.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 아니면 해당 금융회사에 민원을 접수할 수가 있습니다. 1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종신형 연금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중 괄호 안에 해당하는 내용 어떤 내용? 매년 수령하는 연금에 자 곱하기 3이죠. 곱하기 3. 이건 뭐 암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곱하기 3 이내 1것. 1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민법에 규정된 상속순위. 자, 상속순위도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자주는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안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상속순위 외워두셔야 되겠죠. 예, 직계비속, 그 다음이 직계존속, 형제자매,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조 이렇게 상속순위가 민법에 정의가 되어 있죠.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20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의 보험설계사 세제 내용 가운데 맞는 것을 모두 골라보겠습니다. 1번 보험설계사의 소득은 기타 소득이 아니죠. 사업소득이죠. 에 해당되어 다음에 1월이 아니고 5월 중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단 가는 틀렸네요. 나와보겠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받는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해당 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종결이 되죠. 간편장부 대상자는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종결이 됩니다. 연말정산 사업소득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사업소득 수익 금액에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한다. 경비율 이런 거 아니었죠? 곱하여 계산한다. 얘도 맞는 내용이네요. 정답은 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20번까지 여러분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좀 잘 못 푸던 문제들이 많이 나왔네요. 자, 다음 시간에 21번부터 40번까지 두 번째 시간에서 함께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